반짝이던 것 새들의 노랫소리 여기 깨진 꿈의 조각을 주워가려. 어제였습니다. 벚꽃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꿀벌을 보았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한참을 서서 꿀벌의 동선에 따라 눈과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꿀벌이 사라진다는 슬픈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봄만 되면 활기차게 들렸던 벌들의 날갯짓들이 백악기 말까지 살다가 전멸한 공룡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모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오늘에 감사하며 슬기로운 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데이트의 박미정입니다. 네, 저는 전세림 PD입니다. 네, PD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뵙고 오늘도 뵙고 네, 제가 요즘 약속을 잘 지키죠. 네.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 당연하죠. 해야죠. 네. 네. 오늘은 네. 감사라는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네, 감사. 감사. 네, 감사. 어떤 감사? 감사 많지 않을까요? 감사. 네. 혹시 뭐 감사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감사에 대한 에피소드요? 혹시 네. 세림 PD님은 있으신가요? 저도 질문은 던졌지만 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네. 하려니까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뭐 항상 쉽게 할 수 있는 그 단어 아닌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운 단어인데 쉬운 단어인데 자주 듣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단어만으로도 네. 그냥 좀 훈훈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맞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단어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어떤 뭔가에 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에피소드라고는 뭐 저는 이제 아마도 네. 뭐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 그냥 뭐 관례처럼 네. 아이들이 뭐 어버이날 뭐 카네이션을 달아준다거나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네. 저희 딸아이가 카네이션 된 브로치를 사줬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어떤 뭐 금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쁜 카네이션 모양인 브로치였어요. 브로치였는데 그냥 제가 그냥 평상시에 옷에 이렇게 하고 다녀도 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브로치였는데 그때 이제 어버이날이어갖고 제가 이제 브로치 그 조그만 브로치를 하고 출근을 했죠. 완전 감동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 브로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은 제가 그걸 달고 출근을 합니다. 아직도 네. 우와. 갖고 있어요. 오. 이번 5월 8일에도 와. 아이들이 감사하다며 준 네,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고 네, 당당히 출근을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 꽃을 보면 그 뭐 브로치긴 하지만 그 날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준 날이 생각이 나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니에요. 중학생? 그쵸. 지금 거의 10년 정도 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2013년인가 14년도인 것 같아요. 진짜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네,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제가 하얀색 자켓에 그 브로치를 달고 출근을 했었어요. 저도 네. 뭐 네. 어버이날에 그렇게 뭐 색종이 이런 거 접어서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중학생 때.
네.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세림 PD님은 뭐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죠. 그렇죠? 감사. 근데 진짜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말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네. 어느 날 네. 자격증 시험을 네. 보러 네. 낯선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길치라 가지고 네. 진짜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네. 시험이 진짜 한 10분 남았는데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옆에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이러다가 딱 누가 한 명이 지나가는데 네. 제가 그냥 저기요 하고 물어봤는데 네. 하필이면 네. 외국인이어서 말이 안 통하는데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아니었지만 번역기 사용하셨어야죠. 그러게요. 근데 제가 막 급해가지고 네. 그때 막 어디 건물 들어가서 옥상까지 가서 저쪽이다 저쪽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세림 PD님 그 영어를 이해하신 거네요. 그런가? 네. 이게 바디랭귀지 자화자찬하시는 감사해요 지금. 그래서 너무 네. 제가 땡큐 이러고 네. 진짜 호다닥 가서 시험을 보셨나요? 네.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그 외국 사람.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때. 네, 저희가 이제 감사를 주제로 이제 각자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제가 이제 사전에 세림 PD님께 PD님 감사로 이행시를 좀 부탁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정말 사전에는 저희가 이 내용을 서로 주고받긴 하거든요. 오늘은 정말로 네. 전혀 모릅니다. 세림 PD님이 감사의 이행시를 어떤 문구로 갖고 왔는지 저의 이행시도 세림 PD님은 모르고 세림 PD님의 이행시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이행시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 세림 PD님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부터요? 제가 오늘 띄울까요? 네. 자, 감히 감히 사모합니다. 별론가요? 저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요거로 요거 그 세림 PD님의 네. 그 이행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네. 운 띄워주시죠. 감이 옵니다. 느낌도 옵니다.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요? 세림 PD님을요. 기분이 매우 좋아지네요. 그렇죠. 감사하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랑 네. 비슷해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비슷비슷한데요? 네. 제 차례입니다. 감이 먹고 싶다. 사 먹을까? 와, 너무 잘하시는데. 자, 마지막. 네. 자, 세림 PD님 준비해 주시고요. 벌써 마지막이군요. 마지막이에요. 재밌죠, 근데. 네. 자, 마지막입니다. 세림 PD님 운 띄우겠습니다. 감정이 담긴 사계절. 뭐죠? 이건 괜찮았죠? 감정이 담긴 사계절은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다 해당. 사계절. 감정이 담긴 사계절. 멋있죠, 이건. 감정. 와. 다음에 더 갈고 닦아야겠네요. 네. 마지막 저에게 운을 띄워 주시죠. 네. 감 나와라 뚝딱. 사가 나와라 뚝딱. 박수. 짠짠짠짠. 와. 자, 왜 이행시를 준비를 하자고 했냐면 네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감사라는 이야기가 좀 내가 어떤 뭐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누구에게 관심을 받는 것 같고 들으면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또 고마워보다는 조금 더 그 높임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감사의 의미가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사실. 네, 여튼 저는 뭐 어른들에게 우리가 고마워요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많이 쓰려고 하긴 하거든요. 집에서는 잘 안 되지만 나갔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번 감사에 대해서 한번 더 네.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그 이행시로 네.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음. 또 이행시를 하면 또 다양한 또 생각들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음. 그동안 네. 그동안 감사에 대한 이행시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감사에 대한 그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전 좀 어려웠어요. 감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네. 잘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다 뭐 감이 먹고 싶다, 감나라 뚝딱 뭐 이렇게 그냥 1차원적인 이행시를 제가 했습니다. 여튼 재밌었습니다. 네. 세린 PD님 어떠셨어요? 저도요. 재밌었죠? 되게 극비리에 숨기셔서 네, 극필. 더욱 재밌었어요. 네, 이런 아주 생생한 네. 그 이행시로다가 저희가 첫 번째 토크 진행하면서 네. 음악을 좀 한번 듣고 올까요? 네, 첫 번째 노래는 네, 뭘까요? 그 박중훈 버전이고요. 박중훈 아세요? 박중훈 씨 아세요? 저 모릅니다. 세린 PD님, 해수 PD님 어디 계신가요? 네, 얼굴 검색해 보세요. 박중. 근데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와 당신이라는 가수는 아니고요, 배우예요. 영화 배우인데요. 네, 저 알 것 그쵸? 같아요. 네, 저 알아요. 아시죠? 네,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에요. 가수인 줄 알았어요. 가수는 아니에요. 가수 아니고 영화 배우인데 직접 영화에서 부르셨어요? 직접 노래를 불렀죠. 영화에서 그 영화가 비와 당신이었나? 그 영화에서 이 노래를 직접 박중훈 씨가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박중훈 씨 버전으로 네. 비와 당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나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빌려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는 그날처럼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지나 눈물 나게
네, 박중훈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감사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자, 감사라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저희가 하죠? 인사치레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인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네. 그렇죠?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받았을 때 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그렇죠? 또 의도치 않은 또 무언가를 주었을 때, 또 고마울 때,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기분이 좋았을 때 맞아요. 아닌가요? 근데 맞죠? 저는 평소에 그냥 네. 거의 인사 형식으로 인사 형식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네.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질 것 네.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필요한 어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에 도움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뭐 도움을 받았을 때 네. 그때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감사의 말을 주고 받을 때 어떤 상황인지 네.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다양한 그 생각으로 조금 한번 같이 좀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세린 PD님 같은 경우는 네.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세요. 네. 들고 가실 때 그때 어떠실 것 같아요? 힘들어 하시면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봤을 때 너무 어르신의 연세에 비해서 네. 저거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혹시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다든지 네. 그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린 PD님하고 그 뭐 동년배라고 네. 해야 되나? 네. 그 또래? 또래의 그 친구 비슷한 또래가 네. 어떤 무거운 짐을 갈 때는 그런 말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요? 잘 안 하지 않나요? 하나요? 그러니까 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짐을 들고 갔을 때 무겁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내가 저걸 도와줄까라고 생각은 잘 안 하지 않나요? 그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좀 제가 좀 강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해라고 네. 그렇게 눈빛을 보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세린 PD님한테. 네, 상대적으로.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네. 장애인을 보면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정의 눈빛으로 좀 많이 바라보기도 하고 맞아요. 도와줘야 되고 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지라는 그런 걱정부터 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 네. 장애인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는 직면했을 때는 당연히 뭐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린 PD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뭐 이건 진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막 강아지 산책시킬 때도 그냥 막 만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의사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의사를 물어보는 네.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와줘야 되나? 이게 아니라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그거는 당연히 물어봐서 그 사람이 상대편이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너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건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해야죠. 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근데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왜 많이 할까요? 그냥 뭐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네. 얘기를 나눴다시피 네. 제가 이렇게 짐을 들고 가는데 너무 낑낑거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누가 제 짐을 확 뺏어서 도와드릴게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부족해서 그런 또 착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접하고 그거를 자꾸 부딪히고 보고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스며들거든요. 네. 스며드는데 그렇게 자주 접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낯선 거예요. 그래서 모를 수 네, 있는 모를 거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조금 전에 세림 PD님이 뭐 반려견이 만났을 때 아이고 예쁘다고 무조건 만지는 게 아니라 혹시 만져도 너무 예쁜데 만져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네 이제 그런 예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자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나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누구누구는 장애가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해라는 그런 교육의 방식도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현재도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교육들이 많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 친구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돼라는 그 초등 교육의 인식부터 이제 가르침부터 잘못된 거죠. 근데 저도 네. 보통 교육을 받을 때 네. 그런 느낌 뉘앙스로 맞아요. 받아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픈 게 아니거든요. 몸이 불편한 거지. 그게 아프다라는 거는 그냥 환자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다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범주는 또 그거는 변화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의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일시적인 어떤 어려움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장애의 범주에 해당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사회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고 그게 문제가 그 직면한 어려움이 해소됐을 때는 또 장애인의 범죄도 또 벗어나고 이렇게 장애인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적인 관점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뭐 팔이 불편하다, 다리가 불편하다, 눈이 불편하다, 불편하다, 아프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접근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봤을 때 아픈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자꾸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동정의 어떤 그런 눈빛들 네. 이런 거. 어제 제가 네.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제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네. 거기 이제 저희가 예전에 방송을 했을 때 그 너튜브를 네. 너튜브를 너튜브에서 너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맞아요. 네. 너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그 박이님에 대한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어제도 그분이 나오셔서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장애인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그 방송에서 다루는 거를 많이 방송을 봤어요. 네. 근데 그 게스트로 나오신 분들이 네. 되게 이제 연령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네. 혹시 세림 PD님 학교 다닐 때 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뭐 받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기억도 안 나고 네. 지금 딱 생각했을 때 그냥 약간 체험해보는 식으로 하는 그런 그쵸.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체험 위주의 교육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체험 위주의 교육도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육의 결과를 어떤 식의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면 네. 아 휠체어를 내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아 나 장애인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식으로 또 인식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체험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체험만 해서 끝내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을 하면서 이 사회 구조물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초점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단순히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아 불편하구나 휠체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지라는 이것보다 정말 그 작은 문턱에서도 이게 멈춰야 되고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뭐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 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이루어져야 할 그런 교육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네.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도 거의 비슷하고요. 길어야 1시간이거든요. 1년에 네. 한 번 1시간. 그리고 뭐 그나마 대면 교육 같은 거는 그나마 난데 비대면 네. 사이버로 온라인. 듣는 교육 그렇죠. 온라인으로 듣는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틀어놓고 뭐 시간만 지나면 교육 이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성에 있어서 이게 뭐 의무 교육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만큼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 살아가면서 장애인 분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같은 이웃으로서 같은 주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형식적인 네.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생각해 근데 보면. 보면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뭐 안 그런 곳도 많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네. 이런 교육이 이제 1년에 한 번 뭐 의무 교육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있긴 하지만 교육은 교육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미디어의 노출이 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미디어. 네,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어렵지도 않고 네. 자연스럽게 네, 일상 속에서. 그쵸. 일상 속에서 뭐 작년이었나요, 벌써? 그 우영우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그 드라마가 있었죠.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였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네. 그 출연한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시작은 그냥 연속극이었죠. 그렇죠? 네. 뭐 끝도 연속극이긴 하지만 그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울림이 좀 네,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냥 드라마네 이런 개념보다는 다음은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드라마의 구성을 보면서 솔직히 낯설진 않았어요. 네. 낯설진 않았어요. 장애인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쳐다보는 거. 그리고 네, 뭐 여러 씬들이 있었죠. 맞아요. 여러 씬들이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뉴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네. 너튜브에서 네. 이제 너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맞아요. 네, 또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또 같이 그래 우리가 같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또 새로운 마음도 갖게 되기도 하고, 단순히 그렇게 너튜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튜버가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보면서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또 다짐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나고 그 중에 하나는 세린 PD님이고 그냥 각자의 인간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보고 장애인이어서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의 매너로 좀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게 네. 그게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쯤에서 잠시 노래를 듣고 올까요? 네, 그럴까요? 제가 신청한 곡입니다. 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오늘은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하는 날이야. 일부러 난 너와 내가 담겨있는 노래를 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 무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벌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 가득 채우면 그대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겠나.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 것 같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이 비가 그칠 때 각자 있던 곳에서 다시 살아가야만 비도 해.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왔습니다. 네, 비가 왔죠? 네, 오늘 비가 내려서 지금은 개었죠? 네, 네, 맞아요. 네, 봄비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아, 네,
반가우셨군요. 네. 피디님은 안 반가우셨나요? 비 오는 날은 뭔가 좀 축축 처지는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옛날엔 되게 좋아했는데 뭔 차이죠? 모르겠어요.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뭐죠? 학창 시절과 이 사회인으로서의 그 차이인가요? 청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과 네. 네. 너무 네. 웃기네. 아하. 네. 어쨌든 세림 PD님이 네. 선곡한 음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토크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탈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옥천에 이제 최초로 탈시설 하신 분이 이제 정말로 탈시설해서 완전 네, 완전 자립을 해서 지금 현재 옥천에서 이제 살고 계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박이 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 이제 어제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그 박이 씨께서 그 오스트리아를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오스트리아를 방문을 해서 이곳저곳 뭐 관람도 하고 볼일을 보면서 다녔는데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역사까지는 내려간 거죠. 네. 거기에서 역사까지 내려가서 그 역사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타국에서 네. 뭐 요즘에는 뭐 휴대폰의 기능이 좋아서 뭐 번역기를 사용해서 나의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왜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은 알고 있던 것도 잊게 맞아요. 되고 뭐를 해야 될지 갑자기 모든 게 이게 머리가 쎄하얘지죠. 그쵸? 하얘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랬을 거라는 저의 추측하에 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던 거죠. 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곤란한 표정으로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시민분이 다가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도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표정에 이제 궁금해서 뭐 어려운 문제가 있냐라고 이제 여쭤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화면상으로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내가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어요. 네. 했더니 그분이 네. 그 이야기를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라고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니 그 주변에 누구의 권유도 아니었어요. 권유도 아니었고 어떤 연출된 화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유튜버 박이님께서 크리에이터 박이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연출된 상황이 아니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도와줬지 그쵸, 않을까요? 도와줬죠.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분이 박이 씨한테 다가갔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하니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을 혹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도와준 건 맞는데 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이제 자연스럽게 와서 도와줬을까요? 보셨나요, 방송? 아니요. 혹시 그럼 들으셨나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자연스럽게 이제 도와준다는 게 뭐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대요. 같이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제 어제 이제 화면을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제가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그 계단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안내를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주변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들었어요. 다 같이 한 이렇게. 6분이 6명이 휠체어를 들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지하철을 안전하게 탑승을 하셨어요. 와. 네.
근데 저는 이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방송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 관점으로는 저는 어떻게 그 방송을 네. 그 모습을 보고 제 나름대로 해석은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를 고치지 못한 거는 그 관계자의 불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또 여의치 않게 뭐 수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시는 그 엔지니어 그 분이 오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뭐 제가 뭐 추측할 그냥 저 나름대로 추측인 상황인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지하철을 탈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어떻게 뭐 엘리베이터를 바로 누군가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민들의 의식이 그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장애물에 대해서 장애물이 장애가 안 된 거죠. 이해가 약간 방금 래퍼 같으셨어요. 제가요? 네. 이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사회 구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우리는 사회 구조물들을 바꿔야 되니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연히 맞는 거긴 한데 네. 만약에 이제 사회 구조물들을 바뀌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죠. 저희가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처럼 뭐 면사무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뭐 그쪽에서 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됐던 상황들과 또 그쪽에서는 계단 때문에 회의를 진행을 못하니 뭐 다른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접근성을 또 강화했던 그런 모습들, 네네. 네, 그 모습과 좀 더 저는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이 엘리베이터를 수리를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 이 박유 씨가 지하철을 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네. 같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도움이 필요한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했을 때 지하철을 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휠체어를 들고 지하철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했다는 그 자체가 시민들의 의식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또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 자연스러운 모습은 자주 만났겠죠. 자주 그죠. 부딪혔겠죠. 맞아요.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휠체어 이용하고 계신 분이 거기 서 있을 때 뭐지?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구 기다리나 보다. 맞아요. 그리고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그런 뭐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접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없냐? 내가 뭐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옥천에 최초로 네. 완전 자립을 해서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다고 맞아요. 저희가 지난 그 방송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떤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돼라는 것보다는 같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선이라든지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 그래 장애인이 옥천에도 최초로 탈시설 장애인이 완전 자립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궁금증보다는 만약에 우연찮게 그분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인가? 라는 그런 따가운 시선보다는 같이 우리 그 타인을 위한 그 부드러운 시선, 따뜻한 시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감사의 의미를 담긴 시선, 그런 시선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박유 씨가 네. 또 대중교통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경사로가 수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내리는 시민이 그 버스 승객 그 기사님한테 그 차를 치면서 톡톡 치면서 휠체어 타신 분이 탑승하시니 경사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운전 기사 분께서 내려오셔서 경사로를 내리셨다 탄 다음에 올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발견한 이 박이 씨가 발견한 게 어떤 거였냐면 네. 그 기사님이 되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표정으로 경사로를 내려주고 경사로를 올려주고 운전을 했대요. 근데 이 박이 씨께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네. 이거 이렇게 운행하다가 나 때문에 경사로를 내리고 올려서 뭔가가 심기가 불편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같이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살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아까 오는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그 운전기사의 그 기사님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되게 무뚝뚝하더라고. 웃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웃어야 돼? 아, 당연한 거니까. 네, 당연한 그 사람의 업무이고 내리고 올려줬을 뿐인 거고. 근데 그러면 웃어야 돼? 그건 너가 갖고 있는 어쩌면 너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편견이야. 그쵸. 왜 그 사람들은 웃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쵸?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웃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웃지 않는 거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항상 그러면- 웃을 수는 그쵸? 없잖아요. 웃을 수만 있는 건 아닌 어. 거잖아요. 갑자기 웃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제가 웃긴 말을 해도 혜린 PD님은 안 웃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제가 맞아요. 계속 쳐다봐도 안 웃으실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쵸? 맞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장애인을 만나면 친절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고 이러는 교육관에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그런 사고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 고정관념, 그쵸? 그죠. 네, 고정관념. 맞아요. 네, 고정관념으로 친절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네, 또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계속 그런 세린피디님의 고정관념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연스럽게 뭐 베풀어야 된다는 건 편견인 거예요. 그냥 늘 그랬듯이 내가 늘 했듯이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랑 뭐 편견 이런 걸 없애려면은 진짜 인식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죠. 시선부터. 그렇죠. 음. 근데 그 시선은 자주 접했을 때. 음. 근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탈시설? 탈시설 맞아요. 탈시설도 맞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죠.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많다든지 뭐 차를 탈 수 있는 뭐 어렵지 않은 그런 경로들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죠. 뭐 식당에서건 계속 마주치는 운동하면서 이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어지겠죠. 맞아요. 자주 이렇게 뭔가 사람을 만날 때도 네. 뭐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막상 만나보면은 네.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나 너 맨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 근데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 막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 모든 상황들, 사람들을 자주 만났을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깨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미처 내가 그 나의 편견인 거죠. 그렇죠? 상대방을 바라보는 편견인 거죠.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부딪히면서 알아가면서 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네.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저 방송은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 내면 또 저도 잘 몰라요. 네. 어떤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장애 관련된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네. 뭐 장애인 복지법 뭐 이런 제가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 맞다 이거였지 라고 할 때도 저도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 반복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반복학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반복해야 이제 반복해야 네, 내 딱- 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예습 복습. 예습복습, 반복학습 네.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내 거가 되고 내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반복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내 거가 되는 거듯이 우리도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반복적으로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뭐 이상한 시선, 편견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음. 지역의 다양한 구조물들도 바뀌어야 되고 저기 도립대 앞이 인도가 넓어졌잖아요. 네. 네. 거기 음. 제2의 주차장이냐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또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인식도 어떻게 보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인도가 넓힌 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차가 왜 올라가 있지? 네. 저 왜 차가 올라가 있는 거야? 라는 그렇게 냉정한 또 그 관찰력으로 그거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이 옥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 또 봤을 때는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 네,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네. 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네, 그러면서 왜 이 방송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네, 세림 PD님과 제가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는 감사였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저 마지막 음악 오늘 비가 왔어요. 그렇죠? 네. 전 너무 반가웠거든요. 음. 그래서 마지막 음악은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네. 신청하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네. 클로징 멘트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새벽에 내린 반가운 봄비 소리로 먼저 들으셨나요? 몸으로 먼저 맞이하셨나요? 새벽녘에 눈이 떠졌는데 반가운 봄비 소리에 다시 잠을 청하지 않고 베란다로, 거실로, 주방으로 뒤꿈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며 봄비를 들었습니다. 포근한 날씨와 함께 찾아와준 봄비야 반가워. 올해도 풍년을 위해서 필요할 때 꼭 와주렴. 봄비야 감사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
그렇게